안녕하세요, 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혹하지 말아요를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혹하지 말아요는 바로 화장품 성분 등급 보는 법입니다. 화장품 성분을 좀 따지고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쓰는 어플이 바로 이 화해 어플인데요. 화해 어플에 들어가면은 아주 쉽게 화장품의 이런 성분의 등급을 볼 수 있잖아요. 과연 이 성분의 등급은 누가 매긴 걸까요? 한국 식약처에서? 미국 국가에서? 아닙니다. 이 등급은 미국의 스킨딥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화장품 성분을 볼 때 성분의 역사와 그리고 성분의 부작용 사례들을 취합해가지고 이제 성분의 등급을 매겨놨는데요. 0등급부터 10등급까지 그리고 총 3구간의 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3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초록색이 붙으면은 아무래도 안전한 느낌 딱 들죠? 노란색, 주황색 요 색깔이 붙으면은 보통, 그리고 빨간색이 붙으면은 위험도가 강하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요 뜻을 잘 알고 계셨나요? 초록색이라고 해가지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위험도가 다만 낮을 뿐이다. 이런 뜻이고요. 중간에 이 주황색 성분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중간 정도의 위험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은 아무래도 부작용 사례가 많이 검증되어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초록색이랑 빨간색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초록색이 더 좋겠죠. 근데 초록색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특히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우리는 EWG 초록색 등급만을 사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막 마케팅하는 데가 있는데요. 내가 진짜 이 성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시는 분이라면 화해에서 그 성분의 색깔만을 볼 게 아니라 EWG에 들어가셔서 이 등급의 평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사례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성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바하, 살리실릭 애시드를 예로 들게요. EWG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주황색 등급이 나와요. 근데 거기 밑에 보면 데이터, 굿이라고 나오죠. 이건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뭐 부작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의 보통 등급의 신뢰도는 굿이라는 뜻입니다. 살리실릭 애시드가 피부의 각질이랑 블랙헤드 관리에 도움을 주지만 대신 그만큼 효과가 있는 만큼 독성이 있는 성분이어가지고 뭐 해외나 국내에서는 함량 제한이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검색해볼 성분은 바로 짝퉁 바하인 베타인 살리실산입니다. 베타인 살리실레이트는 검색해보면 이렇게 1등급이 나오죠. 초록색이에요. 오리지널 바하 살리실릭 애시드는 4등급이 나왔는데 베타인 살리실산은 초록색 1등급이 나왔어요. 어느 게 더 안전해 보이시나요? 베타인 살리실산이 당연히 더 안전해 보이죠. 초록색이니까. 그래서 국내 천연 화장품 회사에서는 마케팅을 우리는 보다 안전한 바하 성분 베타인 살리실산을 바하 대신에, 그렇지만 바하보다는 훨씬 더 순하고 안전한 성분인 베타인 살리실산을 제품에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바하와는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바하보다는 안전한 성분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이렇게 마케팅을 하죠. 그럼 베타인 살리실산의 등급의 이제 신뢰도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 밑에 보면 논이라고 되어 있죠. 오리지널 바하는 굿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베타인 살리실산의 1등급 자체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지 않은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베타인 살리실산은 살리실릭 애시드에 비해 가지고 아직 그렇게 오래된 성분이 아니에요. 베타인 살리실산은 사탕수수에서 나온 베타인과 바하 성분인 살리실산을 이렇게 합쳐놓은 건데요. 당연히 보습 성분과 합쳐놓으니까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하겠죠. 보습 기능도 같이 되면서. 근데 효과가 대신 오리지널 바하보단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함량 규제가 있는 바하보다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요. 베타인 살리실산은 나온 지 오래된 성분이 아니고 함량 규제를 받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배합 한도가 없었어요. 이 바하와 짝퉁 바하의 사례만 봐도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구분이 되는데 데이터의 신뢰도가 각각 달라요. 과연 어느 게 더 신빙성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베타인 살리실산은 바하보다 안전한 건 물론 맞아요. 왜냐면 약간 희석한 성분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동일한 양을 사용했을 때 자극도가 떨어지는 건 맞지만 바하만큼의 효과를 내려고 많이 쓰면은 바하처럼 그만큼 독성을 지닌 성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바데카실이나 뭐 이지엔트리의 바하 리퀴드나 이런 것들이 다 회수가 되었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안전한 성분인 줄 알았는데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EWG 등급의 색깔만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그 색깔의 신뢰도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찾아볼게요. 천연 화장품 회사들에서 파라벤을 대신해서 쓰는 방부제가 있는데요. 바로 원투액산디올입니다. 원투액산디올의 EWG 등급은 뭘까요? 1등급입니다. 그럼 이 원투액산디올이 1등급이라는 거에 데이터의 신뢰도는 얼마나 있을까요? 데이터는 리미티드, 제한적이거든요. 이 원투액산디올도 이제 방부제 대신 쓰이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라벤처럼 방부제로 썼을 때 피부에 얼마나 독성을 주고 자극을 줄지 이런 게 아직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별로 제재 없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한 5, 6년 뒤에, 10년 뒤에 보면 이 데이터는 다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찾아볼게요. 그럼 우리가 극도로 싫어하는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의 등급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무려 7등급이네요. 빨간색. 보기만 해도 뭔가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요 프로필 파라벤이 7등급이라는데 데이터의 신뢰도는요? 데이터는 fair. 자료가 충분히 쌓여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빨간색의 신뢰도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이 프로필 파라벤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잊지 못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 누구나도 잘 알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은 이 색깔도 그걸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 신뢰도를 만드는 자료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데이터가 빨간색임을 평가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주사기로 인체에 투여했을 때 직접적으로 파라벤을 인체에 투약했을 때 뭐 암을 발병한다든지 뭐 정자수를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거지 피부에 발랐을 때에 대한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피부에 발랐을 때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피부에 오랜 시간 사용했을 때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몸 안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분을 화장품에선 가급적 피하곤 하죠. 성분 등급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먼저 색깔을 보시고 그 밑에 데이터 신뢰도를 보시고 이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실 때 그 신뢰도의 기준치가 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런 성분에 관한 정보를 얻으시려고 저를 구독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저는 일단 화장품 성분에 있어서 조금 관대한 편이기도 하고요. 색조 화장품에 있어가지고 거의 성분을 잘 보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바로 디메치콘 같은 성분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디메치콘은 누구나 다 실리콘이라고 연상할 만큼 안 좋은 성분인 걸 알고 있잖아요. 피부를 막고 답답하게 하고. 근데 되게 모순적인 게 우리가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하려면은 메이크업 할 때 실리콘이 안 들어갈 수 없어요. 또 크림을 사용했을 때 발림성이 좋고 흡수가 빠르게 하려면 또 디메치콘을 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몇몇 천연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디메치콘 물론 나쁜 거 알지만 같은 실리콘 계열인 그냥 메치콘이나 메치콘 올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WG 등급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실리콘 계열들을 사용해가지고 제품에 막 넣기도 한답니다.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데이터의 신뢰도가 확실하게 검증되어 있는 디메치콘이 소량 들어간 제품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분을 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색깔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성분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좋겠죠. 물론 저도 연구소 출신의 화장품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전반적으로 성분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 회사에서 제품을 직접 연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많이 따지는 이유가 굉장히 만들면서 보는 충격적인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한 수분크림이 데이트를 쳤어요. 대부분의 회사는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같은 이런 OEM 회사에 의뢰를 하잖아요. 근데 이 OEM 회사에 의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연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타겟 제품을 내놓습니다. 이 타겟 제품에서 EWG 초록색 등급만 유지해서 제품 만들어주세요. EWG 빨간색 등급은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이해가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색깔만으로 검증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건 하나도 구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마케팅하기 쉬운, 마케팅하기 편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끝없는 연구 결과 끝에 유해 성분을 모두 배제하고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플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요새 페북 브랜드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혹하지 말아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더욱더 알찬 지름하세요.